예,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한 데 이어서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한국과 중국 쪽에 좋은 소식이 있죠. 사드 갈등이 일단 봉합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또 갈등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이제 뒤에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네, 맞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이제 사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보복을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냉각이 됐지요. 모든 교류들이 중단이 되고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제 한중 양국이 관계를 복원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또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해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했다는 자체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차피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고 또 많은 인적 교류가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중 관계가 불편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건 분명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주한미군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자위권적 차원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이고 이건 엄연히 우리 주권 사항이거든요. 이걸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리가 없는 거지요. 중국도 한중 간에 수교할 때 분명히 내정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권적 조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보복을 해왔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유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표현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상당히 서운함이 아니냐. 심하게 표현하면 굴욕 외교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 상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사드에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한국 정부가 하는 걸 좀 보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 모든 문제의 출발이 한국에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이미 또 산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마치 앞으로 제2, 제3의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잠재 그런 내용들이 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산불이라면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안보 협력,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 MD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게 자칫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번 거에서 어느 정도 백악관 쪽에서 오케이 사인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합의문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뭐 2, 3일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진 합의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 3개월 한중 간의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든 합의문인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중 관계가 작년 7월부터 오랫동안 불편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걸 무엇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고요.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의 주체는 미국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우리가 동의해서 배치된 것인데 문매는 우리가 맞았어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때려줘야 되는데 미국은 무서워서 못 때리고 애꿎은 우리를 때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도 우리에게 미안한 감이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은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한미 관계의 어떤 동맹의 신뢰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들은 아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중 육자 수석 대표 회담도 베이징에서 있었어요. 그 한중 관계가 일단 좋아질 거라는 이제 그런
아주 기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북중 관계를 보면 굉장히 썰렁하고 차가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 한중 관계 이제 좋아지는 이런 기미가 보이면 가뜩이나 지금 제재 국면 속에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심 반가워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한중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에 벌써 2기 집권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5년이 됐는데 예. 그동안 김정은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김정은 뭐 중국에 가지도 않았고 역시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가지 않았죠. 그것이 이제 북중 관계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중 간에는 그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고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이 정상이 또 만났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북한과 중국도 뭔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축전을 보냈고 뭔가 중국도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관건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얼만큼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북중 관계 회복의 열쇠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민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이제 북측에 있는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과 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걸 이제 국회의원이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게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예, 아마 그것이 뭐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조명균 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걸 이제 답변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탈북민들은 가족이 함께 온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가족들을 북에 남겨두고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상 정보가 북한에 입수가 되고 그것이 북에 있는 가족을 인질 삼아서 다시 북으로 오라라든지 또는 뭐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그 탈북민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서 북한이 그런 위해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 정부가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어쨌든 탈북민, 우리 국민의 안전, 또 신상, 정보의 보호,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호라든지 또 필요한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 유형 어떻게 도발을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옵션이 바로 이제 핵실험 아닌가요? 6차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풍계리 핵실험 현장에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 아사히 방송이 지난달 10일 정도 되니까 9월 3일 날, 그러니까 벌써 2개월이 지났네요. 9월 3일 날 일단 6차 핵실험을 했고 10일쯤에 그 갱도가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한 200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을 이용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로 보세요? 예, 글쎄요. 이제 그건 뭐 일본 TV에서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당국에서는 확인된 바가 아직 없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도 위성 촬영이 아니라 뭐 어디 땅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사실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인근에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북한 내부의 소식통의 그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 언론들이 북한 정세에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죠. 정보망이 굉장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특히 이제 지난번에 국감에서 기상청에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풍계리 지역 인근이 많이 산사태가 나거나 붕괴돼 있다는 이런 것들이 실제 위성 사진으로 나왔다까지 이야기를 했단 위성 말입니다. 사진도 그렇고 실제 보면 이 지진파가 감지가 돼가지고 속보로 한번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9월 달에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육차 핵실험 끝나고 얼마 있다가
북한 내부에서 또 그런 지진파가 감지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혹시 예. 추가 핵실험이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핵실험을 하고 그 여파로 갱도 내에 다시 말하면 이 핵실험 장소 내부에서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예. 만약에 인명이 희생이 됐다면 핵실험 후에 그 내부의 어떤 술이나 예. 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났고 그때 내부에서 작업하던 인원들이 예. 희생이 됐을 가능성 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특히 4, 5, 6차 핵실험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만큼 위력이 굉장히 컸고 1차 핵실험에 비해서 6차 핵실험의 강도는 우리가 확인된 진도만 가지고도 거의 100배 예, 맞습니다. 위력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력이라면 충분히 그 내부가 붕괴되고 예. 거기에 의해서 인명소실. 문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갱도 내부의 그런 균열이 예. 밖으로 방산 유출이 되고 예, 예.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중국 측에서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추가 핵실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탑산 그쪽 풍계리 쪽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그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이죠.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판문점 방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 비무장지대 방문을 가지고 이제 가지 않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난 것 같아요. 평택 미군 기지를 택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죠. 물론 아시아를 순방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DMZ, 특히 JSA, 북한군을 마주 볼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한미 동맹의 신뢰, 또 북한을 향한 강한 그 억제 메시지를 날렸단 말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DMZ에 와서 북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걸 하면 상당히 대북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DMZ는 가지 못하지만 지금 주한 미군 기지, 평택 기지는 사실 이 아시아권 또는 세계에서 해외에 있는 기지 중에는 가장 크고 가장 잘된 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주한 미군은 주둔 여건이 매우 불비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군들이 한반도에 와서 주둔하는 것을 좀 꺼리기도 하고 가족을 동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평택 기지가 완공됨으로써 주한 미군의 주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만큼 주한 미군의 전투력이 향상이 되고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됐다. 그 새롭게 만들어진 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미 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국 방위 왜 우리가 지켜주냐? 한국이 100% 돈 내야지.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기지에 가게 되면 야, 이거 참 잘 됐네. 근데 이걸 한국이 부담했대.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한해가지고 어떤 좀 놀라운 일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